조선왕자 전 정조의 양아버지가 되는 효장세자. 효장세자는 묘호는 진종, 시호는 소황제로 세자로서 받은 시호가 효장세자인데 희는 행, 자는 성경으로 제21대 국왕 영조의 장남이고 사도세자의 이복형, 정조의 양아버지 겸 큰아버지입니다. 49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했지만 뜻하지 않게 정조가 그의 양자가 되면서 추존왕이 되고 나중에 정조의 족보상 사대손이 되는 순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영조의 제1후궁인 정빈 이씨 소생이라 서자이지만 숙종이 생전에 본 유일한 친손자인데 숙종의 자녀 중 성인으로 자란 사람은 경종, 영조, 연령군 등 아들 삼형제하며 이 중 영조만 여러 자식을 보았습니다. 동복 형제로 화호공주와 화순옹주가 있는데 1719년 4월에 태어났지만 당시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가 사망해 상중이라 영조와 정빈 이씨의 관계 시기가 부적절해 실록에는 효장세자의 출생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이 완전히 뿌리내려 부모가 사망하면 3년상 동안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고 3년상을 치르지 않더라도 3년간의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머니 상중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되는데 첩과 관계에서 임신시켰다는 것은 그 시대 사대부 사이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출생 시기를 역산하면 어머니 사망 후 2에서 3개월 내에 성관계를 맺은 셈이었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1724년에는 경희군에 봉해졌고 그 다음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727년 조문명의 딸과 가리를 올렸지만 1728년 영조가 35살이던 해에 갑자기 병에 걸려 9살의 어린 나이에 단명했습니다. 영조는 친히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효장세자는 효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는데 14살의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현빈조 씨는 이후 죽을 때까지 영조의 병수발을 들면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영조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잘 대해주었다고 하지만 1752년에 그녀 역시 37살이란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사망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야사의 독살설이 있고 이 설에 따르면 배우로서 경종비 선의왕 후 어시가 거론되는데 실록을 보면 세자와 옹주를 매흉한 궁인들을 침국한 기록이 있고 독살로 해석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매흉은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곳에 파묻는 것인데 당시 영조가 대신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실록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재작년 월량의 병이 증세가 잠옷 이상하게 되었을 적의 도승지 또한 의원도 증세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진실로 의심했지만 일찍이 입에 꺼내지 않았고 지난번 화순옹주가 홍진을 겪은 뒤에 하여라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괴이하게 여기며 의아해하다가 이제 와서야 비로소 독약을 넣어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미 세자의 사친에게 도끼를 부렸기 때문에 세자가 점점 장성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또다시 흉악한 짓을 하였고 강보에 있는 아이인 사왕녀에게도 또한 모두 독약을 썼다. 나의 혈속을 반드시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려 했으니 어찌 흉악하고 참혹하지 아니한가? 정명으로 죽어도 오히려 애통하기 짝이 없거늘 하물며 비명에 죽는다면 부모가 된 사람의 마음이 또한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일부 현대 역사 입문서에서는 독사를 사실로 보고 있지만 큰 옥사로 발전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처형으로 끝난 것으로 미루어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그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배우가 정말 경순대비라면 옥사를 열 수가 없는데 대비이자 형수인 경순대비를 처벌하려다 폐모살제 때문에 폐위된 광해군처럼 명분을 얻은 소론과 남인의 대대적인 반란으로 이어졌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자들의 처형으로 덮어두고 손발이 잘린 대비에게는 나중에 조용히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선의왕 후에 죽음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세자가 죽은 지 2년 뒤에야 사망해 효장세자 사건 하나만이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무튼 영조는 효장세자 사후 7년 뒤에야 겨우 다시 아들을 얻는데 이렇게 어렵게 본 아들이 유명한 사도세자입니다. 여기까지였으면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에 죽은 존재감 없는 왕자였겠지만 이복 동생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으면서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영조는 왕세손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명색이 주인인 사도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오래전에 죽은 효장세자를 끌어와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만든 뒤에야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정조는 졸지에 당시 자기 나이보다도 일찍 죽은 이복 백부의 아들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세손이 역적의 아들이라고 노론의 공격을 당할 것을 우려한 영조가 취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조는 죽을 때까지 친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지 못했지만 양부인 효장세자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국왕으로 추존해 죽은 지 10년도 더 지나 갑자기 승통세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죽기 전에 세손에게 효장세자를 추존하라는 유언까지 남겼는데 정작 세손의 친부인 사도세자의 무덤은 잡초가 무성하도록 방치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무튼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효장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묘호는 진종이라 했으며 현빈 조씨도 효순왕후가 되었고 무덤도 정조가 새로 왕릉의 격식으로 만들었으며 비명까지 직접 썼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추존은 거기까지로 반세기쯤 지나 철종이 조선을 다스릴 때쯤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조정의 인식이 변화해 정조가 진종의 양아들이 아니라 사도세자의 친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정조가 진종에게 출계한 것이 법적으로 확고했다면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을 사도세자의 장남으로 기록하였을 것이지만 은원군 신도비에서는 그를 장원세자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자신의 법적 조상을 추존할 때 황제의 고조부 자격으로서 황제로 추존된 사람은 정조의 양아버지인 진종이 아니라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는 고종의 법적 사대조이자 정조의 친아버지로 인정받으며 장조 의황제로 추존되었고 진종은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한 뒤에야 비로소 소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이때 헌종과 철종도 함께 황제로 추존되었는데 이는 황제의 조상 자격이 아니라 그저 장조와 학렬이 같거나 낮은 모든 왕들을 황제로 일괄 추존한 것이라 장조, 정조와 달리 묘호도 조로 승격되지 못했습니다. 진종의 능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파주 삼릉의 하나인 영릉이며 부인 현빈 조씨도 1751년 승하한 후 어렸을 때 죽은 남편 옆에 묻혔는데 세종대왕의 영릉과 효종의 영릉과는 다릅니다. 능의 형태는 나란히 묻힌 쌍릉으로 이 능의 비석은 3개인데 진종 부부는 세자, 세자빈에서 정조 때 왕비로 추존되었고 이후 대한제국 때 다시 황제와 황후로 추존되어 그때마다 비를 새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조가 좀 꾸미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왕자묘의 형태로 조성되어 왕릉에 있는 무인석이나 난간석이 없어 가보면 왕릉이라기엔 초라하고 허전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엄연히 들어가는 능입니다. 만약 진종이 영조가 죽을 때까지 생존했다면 자그마치만 57세였을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데 참고로 할아버지 숙종도 당시 기준으로 장수했다고 하지만 만 58세에 죽었습니다. 고려에서 가장 많은 나이에 즉위한 강종보다 2년 덜 사른 것으로 죽지 않았어도 아버지 재위기간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즉위를 했어도 재위가 길지 못했을 것이라는 슬픈 예측이 가능합니다. 생모 정빈 이씨와 기일이 같으며 부인인 효순왕후는 효장세자와 정빈 이씨의 기일, 하루 전에 사망했는데 2015년 영화 사도에서는 영조의 입으로 짧게 언급되며 2016년 SBS 대박에서는 최승훈이 연기했습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정조의 양아버지가 되는 효장세자였습니다.